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우, 봉주루, 그 다음에 선구자, 이렇게 세 방송이 좀, 이번에 또 정충재 씨와 김일성 씨가 또 핵분열을 일으켜서, 참 참담한 모습으로 참 여러 네티즌들을 갖다가 속상하게 하시는데, 특히 이 태평TV에 여러 추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소리로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벌써 예견되어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평 골수팬들께서는 여태까지 김일성이가 어떤 자인지, 어떤 식으로 나쁜 짓을 했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기망하고 속였는지, 이제부터 그걸 제가 천천히 증명해 드리고, 최우연이가 어저께 정충재를 만나러 미국으로 가서 오늘 방송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참 가증스럽고, 두 사람 다 어떻게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저렇게까지 악랄할 정도로 이상한 헛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참 비참합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저도 대단히 참 입장이 난처할 정도로 비참한 이유가 뭐냐면, 김일성이와 정충재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완전히 흰색과 빨간색이 막 뒤섞여 갖고 주황이 돼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이가 이제는 완전히 두부 자르듯이 딱 잘려서 결국 네가 나쁜 놈이다, 네가 배신했다, 이런 허황된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손님과 생선은 3, 4일이면 냄새가 난다고 했던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옛말에 이 원수는 모래에다가 이름을 쓰고 은인은 대리석에다 쓰라고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원수는 빨리 잊는 게 본인한테 좋고, 은인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대리석에다가 이름을 새기라는 뜻 같습니다만, 미국으로 도망가고 난 다음 날쯤 태평TV에 정충재가 김일성과 출연해서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자기 생명을 구해줬고, 자기를 미국으로 초청해 와서 안식처를 준 김일성이를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은인이라고 한 사람한테 오늘 최우연이랑 하는 구국방송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나쁜 놈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표리부동하고, 진짜 조금 있으면 저처럼 이제 악마, 세상에 살다 그런 놈 처음 봤다, 별의별 소리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그 두 사람은 백준음이가 도구를 했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 짓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십니다만, 오늘 얘기는 저걸로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태평 골수팬 여러분, 그동안 속아줘서 고마워요. 나는 또 다른 투자자, 즉 최우연이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을 찾아갈게요. 계속해서 속아주세요.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가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저 얼굴에서 보다시피 비열의 극치고 사기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나이 70살 먹은 노인네가 저렇게 비열한 얼굴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제 생각은 아마 최우연이랑 오늘 방송한 것을 켜쳐봤지만, 아마 이제 개업 인사 오늘 했습니다. 삼가 안내 말씀 올립니다. 김일성과 김시환 가짜 목사에게는 더 이상 단물이 나오지 않아서 김일성이보다 왕창 마시간 최우연 아우에게 금괴독을 패널 자리를 옮겼습니다. 후원금 팍팍 많이 부탁드립니다. 금괴에 미친 게 개거품 정충재 올림. 아마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개업 인사를 한 겁니다. 정충재는
2018년 8월 12일 날 미국으로 도망간 이후로 결국 청와대에서 고소를 해서 그 이후로는 한국당에 발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정충재는 무조건 자기가 법적으로 분리하면은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그랬다고 또 옮겨가고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검사도 백준웅이가 금을 나눠주고 다 금괴를 먹어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는데 전문이지만 과연 그가 한국에 잡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많은 검사들이라든가 심리전담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가 지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박수홍 씨가 1987년경부터 부산 남구 119-1번지에 일제시대 때 지하 동굴을 판 거에 대해서 박수홍 씨는 확신하고 했고 정충재도 확신하고 후반부에 붙었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거기에 굴이 없을 거라고 판단해갖고 박수홍이가 찢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사기, 무고, 폭행입니다. 그가 사기만 친 게 아닙니다. 공소사실이 사기치고 무고하고 여기 납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납치는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납치가 추가된 겁니다. 폭행. 요 세 건에 의해서 그가 박수홍이라는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하다가 결국은 박수홍이를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고 해서 자기가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박수홍이가 파던 굴에 여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전항과 같은 사실이 있은 후 2002년 5월 하순경부터 유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의 대지 지하에 수직구를 뚫어 지하굴에 잠수부를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탐사를 벌였으나 금괴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피해자들이 이 사건 대지 지하에 있는 굴은 위 박수홍이 피고인과 같이 그러니까 정충재 같이 판 굴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되어 피해자들이 연명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편취 범행을 계속함과 동시에 백준음, 김성태, 조읍규, 최상훈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년 8월 25일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대지 지하에 있는 굴에서 금괴 450톤을 도구로 하여 가거나 공소 외 나연철에게 피고인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백준음, 김성태, 조읍규, 최상훈 등이 정충재가 발견한 부산 문현동 119-1번지 지하 1번군 어뢰기지의 금괴 450톤을 비롯한 보물들을 도굴하여 가고 위 백준음 등이 위 나연철에게 고소인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부산지방경찰청에게 제출하여 위 피해자들을 무고했다. 이것이 이 기소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두 사람이라면 인정합니다. 저도 보다시피 1, 2, 3, 4, 5, 6, 7, 8로 해갖고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려 27번에 해당하는 그때 당시에 편취금액이 2억 1600만원을 사기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대부분이 보면 저희가 그한테 사기당해갖고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날린 거 빼놓고는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몇백만 원에서 돈 1, 2천만 원씩 27번에 걸쳐갖고 사취한 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기와 무고와 폭행에 의해서 그는 44개월을 살았고 이건 판결도 공소와 똑같이
단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요. 증거의 요지에서는 재판부가 검찰 측에 제시한 것 외에 재판부가 부른 것은 박인규, 정충재 친구입니다. 나현철, 땅 파던 기술자입니다. 정관재, 자기 친동생입니다. 김종점, 정충재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나현철, 박인규를 2차로 불렀고요. 이거 정충재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기 친동생까지 불러서 확인한 사실을 가지고 박종훈 판사가 징역 44개월을 언도했고, 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서 그 형량을 유지했고,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각하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가 좌파 정부였습니까? 우파 정부였습니까? 요거 판결할 때요? 예, 2015년 전후니까 대체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였나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잘 별로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떻게 대법원까지 아무리 제가 뭐 훔쳤던 어떻게 했던 그런 말을 만들어서 그 금괴를 얼마나 제가 방대하게 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대법원까지 판결 나서 3심 아웃된 사람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사회에선 저 헌법 정신에 의해서 재판받은 자가 3심 아웃된 자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매몰되고 스스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분노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우선 법적으로는 완벽할 정도로 처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충재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입돼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했던 지금 현 대통령이 보호해줬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현상까지 걸었습니다. 어떤 현상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현상을 건 내용은 이 대통령 두 분이 저와 관련되어 있는 인터넷 사진에서 한 장이라도 제시하면은 현금 6억 원 주겠다. 이거 현상 걸은 지 1년 넘었죠, 선구자장님? 네. 단 한 사람도 연락 없었습니까? 3억이었는데 배로 올린 거 아닙니까? 금액이 적어서 신고를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적든 말든, 네. 그 다음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예? 그 다음에 저 김무성 씨, 저랑 사진 찍은 거 한 장이라도 찾으면은 이것도 6억 원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 찾습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갖다 비토하는 것보다는 저런 거를 찾아서 6억을 놀라고 소송 걸면 난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을 통해서 약속한 건데요. 네? 그리고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나한테 금괴 잡수신 분 한 분이라도 밝혀내면은 내가 1,000억 원 주겠다고 보상합니다. 네? 뭐가 문제입니까? 아주 파격적이네요. 네? 뭐 내가 뭐 지하 벙커를 3,000억 들여서 팠다고요? 그거 증명하라 이겁니다. 3,000억 들여서 판 거 증명하면 6억 현금 줍니다. 3,000억 들인 놈이 6억 한 못 주겠습니까? 네? 자, 나, 백준호, 강석씨, 김명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여의도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거, 이 양반들이 나이가 67세, 한 분은 76세인데 이제는 1년 지나서 나랑 어떻게 동문이 됩니까? 내가 일기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정충재가 시부린다고 해서 그걸 따라서 동조하고 미친 듯이 매몰돼가는 여러분들이 한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조동철이란 이제 어저께 그저
한 3일 됐나요?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시 예편하셨는데, 그분이 뭐 나한테 금괴를 가져가서 이 아파트에서 산다면요. 여기 연립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예?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왜 가만히 있고 지한테 단 0.1%도 손해를 안 끼친 사람들한테조차 그렇게까지 이렇게 악랄하게, 남을 갖다 비방하고, 자, 보십시오. 이거 재벌 행사했답니다. 조동철 씨가. 예? 서울시 일반 공무원이 재벌 행사하고 다녔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예편했는데, 정년퇴직했습니다. 강석 씨가 이 스포츠센터 주인이랍니다. 건물. 총각이고. 엄연히 31살 먹은 딸이 있고, 예? 부인이 있고, 여길 가보지도 못한다는데, 김영훈 씨가 죽은 이 건물. 예? 김형곤 씨요? 그 스포츠센터가 강석 씨가 소유주라고 허위 정보를 해갖고 방송을 해야 되고요. 예? 여기 저 김경태 씨라고 왜 소도둑놈이라 얘기하는 여기가 막말로 5성급 롯데호텔 이 자리입니까? 여기 김경태 씨 사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김경태 씨 아닙니까? 소도둑놈처럼 생겼다는 따님입니다. 사위고. 자, 그런데 이 샹들리에 좀 보십시오. 그냥 시골의 평범한 결혼식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뭐 5성급 호텔에서 결혼을 했다고? 여기 김홍란 씨가 정충재가 얘기하는 김홍란 씨가 그 119-1번지 땅 반을 사준 이분이 나한테 금괴 5%를 받아서 부천역 앞에 이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고. 네? 이거 당장 증명하게 되면은 이 빌딩 넘겨준답니다. 그러니까 욕할 정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시간을 집중해도 보상금을 다 가세요, 제발. 네? 김경태 씨가 마이바흐 타고 다닌답니다. 마이바흐. 이거 마이바흐입니까? 거기야 마이바흐보다 비싼 차입니다, 이거. 한 5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이 전동차. 안 그렇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마이바흐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네요. 그래서 혼자 못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거는? 아이, 그래도 기사가 있으니까 뭐 100명이 타든 1000명이 타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탈 수 있죠. 근데 아니 세상에 적당히 뭐 예를 들어서 SM5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 존중하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보십시오. 뭐 천도제를 지냈는데 신필균, 난 이 사람 신필균 씨랑 나랑 봤다는 사람 좀 데리고 와 보십시오. 곧장 6억 주겠습니다. 예? 그다음 경찰 고위 간부가 아니 이런 총구석에 이런 짓 하는데 경찰 고위 간부라 신필균 참 이거 내가 만든 거 맞습니다. 이거는 김성태라고 같은 동명이인입니다만 일본에서 뭐 공군 대위 출신으로 와서 한국에서 대령 출신으로 예편했다는 분이 갖고 온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짜집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짜집게 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만들었다고요? 만든 건 사실입니다만 그 근거는 과거에 돌아다니는 보물지도라고 하는 저걸 우리 저 부산에 관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지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탁정수가 돈에 눈이 멀으셔갖고 결국은 3억 준다고 정충재가 사기쳐갖고 탁정수 씨한테 자기가 부르는 대로 쓰라 그래갖고 탁정수가 썼다고 하는 것을 이 녹음 내용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왜 우리가 처음으로 발표할 때 탁정수 씨가 나왔었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인터뷰할 때 그때 바로 정충재가 자기 어려웠을 때 돈 3억 준다 그래서 사기친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때 돈에 눈이 뒤집혀서 그랬다라고 증명했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래서 제가 탁종수 씨가 이걸 써준지도 모르고 정충재는 이걸 갖고 뒤미는 겁니다. 백준음기가 금괴 도구를 했다고 백준음 측근이 이걸 확인해줬다. 그래서 부산 동부지검에서 검사 앞에서 검사가 이걸 뒤밀길래 내가 탁종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게 말이 되냐 했더니 잘못했다. 그건 내가 돈에 눈이 뒤집혀들게 됐다. 자인하고 스피커폰으로 트는 바람에 검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다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다. 여보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상훈 잠수부 이분과의 관계가 매우 친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내가 6억 주겠다 그랬는데 최상훈과 문재인 씨의 관계를 지가 사인하고 지가 합니다. 이 바보 아닙니까? 이 사람? 그렇네, 정말. 네? 아니, 이걸 누가 믿습니까? 네? 아니, 어쩌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우기는 거죠. 네? 자, 탐해오로 우리 발굴 일지를 갖다가 투자한다고 어떤 사람을 조폭을 소개시켜갖고 결국은 우리 제주도 발굴 일지를 400몇십 페이지짜리를 훔쳤는데 그 내용 안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탐사를 한다 그러니까 또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부산에서 탐해오로 이 배로 금괴를 갖다가 밤에 실어갖고 제주도에도 옮겼다는 사건입니다. 모든 배가 움직일 때는 해안경찰청이나 부산해안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출항신고를. 입항신고랑 출항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 탐해오가 한 번 간 게 아니라 여태까지 평생 탐해오가 한 번이라도 간 거 증명을 하라 이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배가 제주도를 간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6억 그냥 곧잘 줍니다. 이 배는 2005년쯤인가? 2005, 6년도에 군산 앞바다에서 이게 침몰을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팔려갖고 그 사람이 탐사를 하러 나가다 침몰을 해서 폐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탐해오로 싣고 김영환 해병대 전 장군이 이걸 뒤를 봐줬다. 그런 허구의 소설을 쓰는 정충재한테 속은 여러분들 참 즐겁겠습니다. 그런데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고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가 있고 자기 스승이 있다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만남이라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인연인데 이후에 어떻든 간에 남을 비판하려면은 황희정승 재판처럼 네 말도 들어보고 네 말도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내려도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부분의 김일성이 나 한 번이나 만났습니까? 진보연이 나 한 번이라도 만났습니까? 그리고 정충재 나 3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황보령이, 최우연이 날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김시환 목사, 가짜 목사,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냐? 어떻게 목사란 놈이, 목을 매서 죽을 놈이 목사란 거다, 너 같은 놈은. 어떻게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보고, 무슨 권리로 네가 내 인생을 욕하고, 나를 도굴꾼으로 만들고, 사기범으로 만들고, 살해를 하기 위해서 킬러를 보냈다고? 너 같은 놈들은 총알값도 아까운 놈들이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냐? 목사란 놈이. 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냐? 기분? 너희들은 좋지. 너희들은 맨날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이니까, 부평초처럼 흘러가다 아무데나 저가면 천안에 뭔 교회인지 너 금시 알지?
네가 천안에 무슨 교회 거기 가서 그 할머니 목사님 그냥 어떻게 그냥 등쳐갖고 그거 점유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너희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악마를 믿느냐 선택하라 해서 쫓겨났다며 이 자식들아. 어떻게 사기칠 데가 없어서 임마 성전에 가서 그런 불량한 짓을 하고. 지난번에도 정충재가 LA 교회 그 성전에서 나 톱으로 납치해서 잘라 죽인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십자가 앞에서 성단 앞에서 너희들이 제정신이 있는 놈들이냐? 목사? 야, 이 자식들아. 네 마지막 인생은 네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갖고 목사지 너 같은 놈을 목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임마. 가장 김일성의 정신적인 지배한 놈이 바로 너라며. 김시환이. 절대로 넌 한국에서 나한테 걸리지 마라. 결단코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1907년도에 이게 부산 문현동입니다. 현재. 그때 당시에 문현동인데 여기가 동천입니다. 여기에 섬 없지 않습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지도입니다. 근데 정충재는 여기도 1924년도에도 많이 정리가 됐지만 섬이 없지 않습니까? 1945년도 해방 때도 섬이 없습니다. 46년도에 만든 지도에도 없습니다. 여기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도 없고요. 이 사람은 여기에 섬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결국은 그 진동식 씨가 이분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소설을 씁니다. 없는 섬을 만들어서 그 섬 앞에 그런 장소가 있었다고. 그게 바로 문현동이라고. 그렇지만 그 섬은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945년도에 여기 섬이 있었습니까? 43년도에도 없습니다. 여기가 문현동입니다. 이게. 여기서 섬이 있다면은 바로 이 섬 아닙니까? 이기대 앞에. 여기 부산에 뭐 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팬이 가면 가는 대로 그냥 렉가려 쓰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한테, 서로가 물고 물리고, 요거 정충재가 여러분들 속이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박수웅이랑 자기가 판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는 여기를 뚫었고, 그리고 일본 애들이 만든 데를 갖다가 같이 관통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일본군과 맞짱을 냈는데 요거는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백준호미가 여기서 금괴를 찾은 걸 가지고 요로 통로를 만들어서 3m를 만들어서 일로 다 빼냈다 이겁니다. 그 그림을 묘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맞다고 증명하시라 이겁니다. 증명하시면은 제가 현상금 드립니다. 진짜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제가 열기구 타고 태평양 미 대륙횡단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상임고문,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 상임고문이셨는데 추진위원장으로 됐다. 그러니까 백준음이랑 노무현 대통령이랑 뭐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사이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날 갖다가 문현동 금괴를 비호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정무수석실에 이렇게 비호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 멍청한 사람들이 이겁니다. 뭐냐면은 자,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 그때 당시 상임 고문이었는데 요거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정.
여기 예정. 요건 안 봅니까? 되지도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저렇게 연관시켜서 소설을 쓰면은 그거 어떡합니까? 이 정옥자란 분이 육사의 교수였던 모양인데 이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 현 대통령의 비자금이 20조가 뭐 금도굴 자금이라고 뭐 했답니다. 근데 사실 이 양반은 그때 당시에 바다 이야기에서 나온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갖고 요 1조 원짜리 수표를 갖다가 제시를 한 거를 갖다가 복사를 한 걸 이걸 정충재가 자기가 또 소설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1조 원의 수표를 발행하려면 1조 원이 그 은행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서 1조 원을 갖다 발행하려는 이유도 없고 그런 돈을 현금을 넣어준 기업도 없고 1조 원이나 현금이 없이 어떻게 저 수표를 발행합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 내 외환은행에 있는 담당 책임자한테 우리 매경 TV에 있는 기자를 통해서 확인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 지난번에 그때 인터뷰할 때 외환은행에 있는 그분이 매경에 있는 그 부장한테 통화한 내용을 지난번 할 때 내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다. 우리 은행에서 그걸 발행해 줄 리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여성분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갖고 결국은 6개월 정도 영창에 갔다 오신 분입니다. 자, 자기가 결국은 그때 당시에 박수홍이가 판 굴은 다 이렇게 메꿨기 때문에 자기가 뚫은 둘은 진짜다. 다 뚫렸기 때문에. 근데 바로 정문균이란 거창기업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땅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메꾸고 있기 때문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흙을 갖다가 그냥 수직으로 자연낙하시켜서 쌌다. 그럼 이 흙은 요 정도 물러나고 난 다음에 쌓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뭔 재주로 메꿉니까? 여기서 떨어뜨려 갖고. 그러니까 정충재는 이렇게 메꾸면 여기까지 다 들어간 줄 알죠. 이건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설가가 잘 모르죠. 그렇지만 무식한 정말 일자 무식도 일로 흙을 덤프 트럭으로 두세 차 벗는데 이게 여기까지 뭐 발 달렸으면 어떻게 저 안으로 들어갑니까? 100m를. 그런데 그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1년간 허가기간 동안에 고작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 평 정도의 구멍을 수직으로 파고 들어가서 없으면 나와서 되매움 하는 걸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평 미만을 여기 2.7 제곱미터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평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한 평을 허가내 뚫고 들어가서 없으니까 남의 땅을 갖다, 이거 개인 땅입니다. 남의 땅을 불법으로 뚫고 들어가서 10년간 이 짓을 한 겁니다. 저 자체가 물건 훔치로 몰래 파고 들어간 도둑놈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설령 저 상태에서 발견을 했다, 남의 땅에 들어가서 허가도 안 받고, 그럼 몰수입니다. 범죄자고. 설령 있어도 남의 땅에 있으면 지가 건드리는 거 아니죠. 자, 보십시오. 여기 조금 아까 설명시킨 대로 검찰 조사입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룸 안에서 백준흠 씨를 때린 사실이 없습니까? 답, 저는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욕설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볼까요? 여러분, 박근혜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과 신뢰로 저를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